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을 이기는 투자 진행의 이유림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장 초반 하락 출발하며 2460선까지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후 반등에 성공하며 엿새 만에 반가운 상승 마감해줬습니다. 한시름 내려놓으신 이기자 가족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 하루인데요. 오늘 지수의 상승 반전에는 포스코 홀딩스, LG 에너지 솔루션 등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강세가 돋보였습니다. 그동안 시장을 강하게 이끌었던 섹터인 만큼 이게 정말 확실한 반등이 맞을지, 또 더 나아가서 앞으로도 이런 강한 상승을 이끌어줄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잠시 후 이어지는 필승 전략 시간에 김광진 전문가님과 함께 다뤄볼 예정이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금방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 외에도 김광진 전문가님과 더 많이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노란톡장 입장하시면 소통 나눠보실 수 있는데요. 입장 방법 안내해드려야겠죠? 앞에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실행하셔서요. 스캔에 링크 클릭해 들어오신 후에 참여 코드 1123을 입력해 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고요. 이 방법 또는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로 김광진 전문가님의 구호입니다. 이 기자 3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크게 늘고 있으니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장을 이기는 투자, 오늘도 힘차게 달려봅니다. 네, 김광진 전문가님이 추천해주신 필승 종목들의 5% 수익률 달성 현황을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5% 달성 현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필승 종목 5% 달성 현황입니다. 먼저 루닛이 13.96%의 수익률 달성해 주면서요. 필승 종목 달성 현황 가장 상단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자율익절 이전에 더 높은 수익률도 수익 실현하신 분들이 많았던 종목이고요. 다음 TFE가 10.38%의 수익률 올려주면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텔레칩스 9.22%의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장에는 오늘 새롭게 5% 달성 현황에 이름을 올린 두 종목이 보이는데요. 지난주 자율익절이 나간 6.89%의 수익률의 LX 세미콘 뒤를 이어 한미반도체와 HPSP가 각각 6%대와 5%대 수익률 돌파하면서요. 자율익절 5%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더 자세한 전략들 만나보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을 상담해보는 이기자 톡센터가 준비돼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전망이 궁금하거나 이 종목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깊으신 분들 김광진 전문가님의 노란톡방에 사연 접수가 가능하십니다.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상담 신청해 주시면 김광진 전문가님께서 직접 분석하고 안내해 주실 거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필승 종목들의 5% 달성 현황 확인해 봤고요. 김광진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시장이 그동안의 하락세를 딛고 또 반가운 상승 마감해 줬는데요. 네네. 저희 가족분들도 오늘 조금 한시름 내려놓는 마감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네. 하지만 또 전문가님께서도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음 주 FOMC를 앞두고 있잖아요. 네네. 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이런 흐름에도 조금 집중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미국 증시 먼저 얘기 드리면서 오늘도 시황 설명 드릴 텐데요. 지난 미국 증시는 마이크로소프트 주가 급등에도 경기 침체 우려가 제기되면서 부진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빅테크의 호실적이 무색하게도 여타 업종이 크게 하락하면서 이렇게 미국 증시도 힘이 없는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음 주 FOMC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미국 증시의 이런 부진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 침체 우려로 유가는 급락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것이 우리 시장을 위해서 더 좋을 것이냐, FOMC에서
0.25% 인상,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라는 얘기로 미국 증시에 대한 얘기 마치고요. 네. 오늘 우리 증시에서 코스피는 0.44%, 코스닥은 2.38% 동반 상승 마감했습니다. 서울가스, 대성홀딩스, 선광 등은 나흘째 하한가를 기록하며 SG증권발 충격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하지만 시장 전체적으로는 반등에 성공하면서 반대 매매 충격을 털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등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10%대의 초강세의 모습을 보인 것도 이렇게 지수를 끌어올리는데 힘을 보탰고요. 또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에서 1분기 R&D, 연구개발의 분기별 사상 최대인 6조 5천억 원, 그리고 시설 투자에도 1분기 중에서는 최대인 10조 7천억 원을 투자한 것 역시 밝혀지면서요. 우리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런 내용은 삼성전자가 미래 준비에 힘쓰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되어서요. 오늘 우리 시장의 분위기를 바꿔주는데 크게 영향 주었습니다. 다만 조금 유의해야 할 그런 소식도 있었는데요. 금융감독원이 이례적으로 내일 국내 증권사 사장단 전원을 소집한다고 합니다. 2차 전지 열풍에 따른 이런 신용잔고 급증 및 CFD, 차액 결제 거래 위험을 점검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관련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확인을 통해서 옥석을 가리는 그런 작업을 꼭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런 이후에 투자에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당분간은 조금 더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투자가 더 나을 때다라는 얘기로 시황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시황 정리해 주셨는데요.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그만큼 시장을 잘 알아야 백전백승할 수 있겠죠. 시장을 이기는 필승 전략, 지금 바로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략. 오늘 우리 시장이 2차 전지주의 강세에 힘입어 엿새 만에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하락장의 구원투수로 나선 2차 전지주가 확실한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 정상회담을 하고 한미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는데요. 투자 관점에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김광진 전문가님과 집중 분석해봅니다. 네, 첫 번째 필승 전략, 역시 또 오늘 시장의 주요 이슈가 됐던 2차 전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서 오프닝에도 간단히 안내 드렸었는데 네네. 확실하게 살펴봐야죠. 전문가님의 의견도 또 궁금하고요. 네. 2차 전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 참 기쁘게 바라봤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붉은색 타일을 메고 나왔는데요. 그동안 계속 푸른색 타일을 메고 나오게 돼서 시청자 여러분께 저도 송구한 마음 계속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SG증권발 악재를 딛고 오늘 드디어 시장이 반등 성공했는데요. 이렇게 반등에 성공한 거 그동안 마음 졸이셨던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과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를 잘 따라와 주신 우리 이 기자 가족분들께 먼저 감사 인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 반등 다들 축하하는 분위기, 이렇게 좋은 분위기 계속 이어나가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반등을 이끈 테마, 누가 뭐라 해도 2차 전지인데요. 먼저 정부 지원, LFP, 리튬, 인산철, 전지 개발 사업에 선정된 기업들이 부각되면서 삼성 SDI,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 CSI 등의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고요. 이것들이 에코프로 그룹주의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에코프로 그룹주의 상승이 2차 전지주 전체의 동반 상승을 이끈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다가 배터리 3사에서 신규 공장 투자를 일제히 발표하면서 2차 전지 장비주도 부각이 되었는데요. 여기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만났다는 그런 소식에 2차 전지와 자동차 부품주도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기가팩토리를 한국에 지을 경우에 적극 지원하겠다, 이런 제안에
일론 머스크는 한국은 여전히 기가팩토리 최우선 후보국 중 하나다라고 응했습니다. 이러한 소식들로 시장 반등에 1등 공신이 된 2차 전지주. 정말 확실하게 반등을 해서 더 치고 올라갈 것인가? 지난 1분기처럼 이 상승세를 계속 유지해서 정말 하늘 높이 계속 날아오를 것인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답을 확실하게 결론을 내서 드려야겠죠. 네.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여러 근거들이 있지만은 역시나 제가 4월 11일까지 가파른 상승에 이어서 최근에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2차 전지주 이 하락 그리고 지금의 반등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라는 설명을 제가 전부 다 드릴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우리 시장에서 2차 전지주가 가장 큰 기대감과 성장성을 갖고 있다는 것에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저도 역시 그것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시장 반등이 필요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가장 먼저 주목을 받고 가장 먼저 수급이 쏠린 그런 현상을 보인 것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2차 전지주 1분기 그러니까 4월 11일까지는 정말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었으나 아직 충분한 기간 조정 그리고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등이 나왔을 때 물론 시장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2차 전지주들이 대부분 포진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시장을 돌리기 위해서는 2차 전지주의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물론 이 상황에 어느 정도 관성이 붙어서 며칠간은 더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2차 전지주 내에서 순환매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기자 시청자분들은 네. 여기에 이렇게 휩쓸리지 말고 꼭 확인을 거듭해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진 이후에 한번 2차 전지주를 노려보자. 제가 또 그 대안 계속 드리지 않습니까? 네. 그 전까지 우리는 반도체나 자동차에서 조금 지켜보자. 2차 전지주가 그 이후에 충분히 하락하고 조정을 보였다. 당연히 우리 들어가야겠죠. 제가 2차 전지 하면 양극재 하면 리튬 이렇게 공식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충분히 우리가 노릴 기회는 남아있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관련주 보면서 한번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에코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준비해 주셨는데요. 네, 에코프로 최근 모습만 이렇게 살펴보시죠. 네, 에코프로 정말 계속해서 무섭게 상승했던 그런 종목이죠. 제가 에코프로는 아예 콕 집어서 4월 달에 들어서는 4월 11일이 매도 일자다라고 아예 못을 박아서 제가 예언가나 예지자도 아닌데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 드렸었는데요. 그동안 조금 조정을 보이던 이런 모습 오늘 하루 만에 18.36% 오르면서 올라온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이 부분도 역시 저는 거래량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어느 정도 하락해서 이 부분을 모두 다 품고 더 올라가려고 했다면 이 거래량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더 큰 상승 보여줬을 겁니다. 아니면 적당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었겠죠. 이렇게 큰 상승 보인 것은 역시 전체적인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프로그램 매매라든지 아니면 외부 수급들이 들어온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는 게 더 옳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승에 휩쓸려서 성급하게 따라가기보다는 지금 아직 바닥권에 있고 이제 막 불황을 탈출한 이런 종목들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종목, 그 섹터, 그 테마 중에서도 충분히 높은 종목들도 있고 낮은 종목들도 있습니다. 역사상 신고가에 가서 더 높은 상승률을 보일 수 있는 종목들도 있고요. 지금 아직 못 올라와서 낮은 자리에 있는 종목들도 많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조금 더 안정적이고 지금은 지키는 투자를 할 때다라는 점을 얘기 드리고요. 안정적이고 지키는 투자를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점도 얘기 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제 필승 종목으로 하루 만에 5% 이상 이렇게 수익 나는 것도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한미반도체, HPSP
이런 종목들, 좋은 종목들 충분히 많으니까요. 뭐 이렇게 에코프로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다른 종목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EV 첨단 소재 살펴볼까요? 네, EV 첨단 소재도 뭐 최근의 모습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EV 첨단 소재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 주시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네, 이렇게 급등할 때 쫓아가서서 지금 하락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을 많이 하셨던, 그리고 이렇게 이기자 톡센터에서도 많이 문의를 주셨던 그런 종목입니다. 네. 오늘 상한가에 진입했는데요. 상한가에 진입한 이유는 전기동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시장에 전해지면서 오늘 이렇게 상한가에 들어간 모습이었는데요. 공급 계약 내용은 이미 돈을 벌어들이는 것이니까 충분히 이런 상승 나올 수 있다라고도 봅니다. 하지만 EV 첨단 소재 이렇게 보셔도 아시겠지만 변동성이 워낙 큽니다. 이런 변동성을 즐기시는 그런 투자자분은 충분히 EV 첨단 소재 거래하셔도 뭐 충분히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위험 표시 바로 투자 위험 종목이라고 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을 즐기는 투자자만 좀 접근하시길 바란다. 그리고 일반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런 변동성이 큰 종목보다는 좀 더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살펴보자라는 이런 당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이 확인을 거듭한 투자 전략들 안내해 주시고 계신데요. 이런 투자 전략들 나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전문가님과 소통 이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참여 코드는 1123이니까요. 입장하실 때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두 번째 필승 전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필승 전략으로는 이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집중해 주셨습니다. 네네. 또 많은 해석들이 나오고 있지만 네네. 저희는 투자 관점에서 바라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싱턴 선언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특히나 우리 이기자 가족분들은 반도체에 많이 집중하고 계시니까요. 거기에 한번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의 핵 그리고 미사일 위협에 맞선 한미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이 담긴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는데요. 워싱턴 선언은 확장 억제의 정보 공유, 그리고 공동 기획, 그리고 공동 실행을 포괄하는 한미 핵 협의 그룹을 설립을 약속한 것이 뼈대이며 한국이 핵 확산 금지 조약 NFT상의 의무를 재확인한다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군복무를 공군에서 정보 장교로 복무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예비역 대위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국방 안보에 대해서 중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만 이 자리에 있는 지금은 무엇보다 우리 이기자 시청자님과 함께 투자 관점에서 한번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얘기 계속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북한에 비해서 약 50배 정도의 국방비를 쓰고 있는 현 상황, 북한은 비대칭 전력, 즉 핵 무기 외에는 우리를 대적할 방법이 없습니다. 헨리 키신저 등 저명한 국제관계학 전문가들의 핵 전략에 따르면 핵은 핵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우리 대통령과 외교 당국은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 월요일 필승 전략 시간에 협상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다라고 얘기 드리면서 이미 우리나라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안보 전략상 매우 중요한 린치핀과 같은 존재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국의 안보 전략에 일정 부분 동참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혔다라고 얘기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미국에게 안보 전략상 하나를 주었으니 대신 우리는 경제, 그중에서도 특히 반도체와 전기차에 대한 것을 받아내야 한다라고 제가 얘기 드렸었습니다. 정상회담 이전에 우주항공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바이오 이런 부분에서 협의는 계속 지속되고 있으나 정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와 전기차에 대한 내용은 중요 내용이 빠진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의 정부 당국이나 아니면 대통령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리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국익을 위해서 한 선택이 우리 반도체와 전기차 관련주에 투자한 우리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은 아쉽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점을 꼬집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앞으로 반도체나 전기차 이런 것들 관련주들을 버리고 갈 것이냐, 이제 정말 안 되는 것이냐라는 것을 물으신다면 전 또 그것은 아니다라고 설명드릴 텐데요. 이전에 한 100% 정도 내가 수익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면 현재는 한 90% 아니면 80% 정도의 수익을 기대하는 그런 상황으로 한번 전략을 바꿔보자, 이런 정도의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수익률을 낮추더라도 충분히 더 안정적이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조선 이런 부분에 좀 투자 비중을 더 늘리시라라는 그런 추천 그리고 권하는 내용을 끝으로 관련주 한번 살펴보면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주로 미래산업 준비해 주셨는데요. 네. 반도체 검사 장비와 관련돼 있는 종목이죠. 네네. 네, 미래산업 미래산업. 오늘 9%, 9.83% 상승하며 큰 상승 보여주었는데요. 네, 이미 이렇게 신고가 영역에 들어가 있는 종목입니다. 다만 신고가 영역에서 제가 어떻게 얘기 드렸죠? 신고가 영역에서는 더 상승하는 때도 물론 이건 역사적 신고가의 얘기입니다. 그럼 한번 체크해 볼까요?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는 아닌 상황이지만 52주 신고가인 있습니다. 신고가에서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앞에 매물대를 넘어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 드렸지만 역사상 신고가에서는 매물대가 적게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훨씬 더 주가 상승에 유리한 모습이다라고 얘기 드렸는데요. 지금 미래산업 같은 경우에는 좀 뒤늦게 주목을 받으면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 물론 뒤늦다라고 해도 다른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보일 때도 불구하고 잘 버텨주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좀 이렇게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금 이평선이 많이 이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신규 투자, 신규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망설여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산업 앞으로 충분히 더 도전해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조금만 약간의 기간 조정을 보인다면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어지는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스티 준비해 주셨는데요. 네, 예스티 살펴볼 텐데요. 예스티도 오늘 3.27%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이런 모습을 왜 보이느냐? 오늘 전체적으로 장이 끌어올려졌다라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겁니다. 예스티 말고도 한 번 더 우리 필승 종목이 펨트론도 한번 잠깐 살펴보고 싶은데요. 네, 펨트론까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펨트론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펨트론도 이렇게 추세를 전환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로 전체적으로 반도체에 확실히 온기가 들어왔다. 이런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반도체에서 나올 수 있는 악재는 이제 다 나왔다. 단 외교적인 것을 제외하고서는 모든 악재는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반도체, 자동차 이렇게 편하게 투자하실 수 있는 종목에 좀 더 집중해 보자라는 내용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을 이기는 필승 전략들 살펴봤는데요. 김광진 전문가님께서는 장 시작부터 마감까지 실시간으로 시장의 이슈들 전달해 주시고 계십니다.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고요. 여기에 또 지금 팔아야 되나 아니면 더 보유해야 되나 고민되는 종목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희 노란톡방 이기자 톡센터에 사연 남겨주시면요. 김광진 전문가님이 냉철한 응급 처방 내려드립니다. 많이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 안내 드려야겠습니다. 앞에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실행하셔서요. 이 QR코드 스캔에 뜨는 링크 클릭해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들어오신 다음에 참여코드 1123입니다. 참여코드 1123 입력하셔서 입장하실 수 있고요. 또는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로 이기자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기자 톡센터에 참여하는 방법 화면으로 더 자세하게 안내드릴게요.
네,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김광진 전문가님의 응급 처방이 필요한 시간, 이기자 톡센터가 돌아왔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을 남겨주셨을지 지금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이기자 톡센터. 오늘 이기자 톡센터에는요, 코난 테크놀로지, 일동제약, 다이나믹 디자인 들어와 있습니다. 김광진 전문가님과 함께 만나볼게요.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는 코난 테크놀로지가 들어와 있는데요. 이 닉네임이 굉장히 신이 납니다. 리듬 타는 제이지님께서 매수가 93,000원에 비중이 조금 큰데요. 46%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살펴볼까요? 네네. 네. 코난 테크놀로지,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죠. 네. 어제도 저희가 차트로 살펴봤었죠. 아, 그렇죠. 네. 네, 코난 테크놀로지 한번 기업 개요부터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대 주주인 SK텔레콤과 AI 기술 협력 MOU 체결을 통해서 다양한 AI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코난 테크놀로지 재무 상태도 한번 보실 텐데요. 재무 상태는 익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네. 이런 AI, 인공지능 관련된 기업들은 재무 상태가 좋은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 지금 많은 투자가 들어가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재무 상태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차트 보면서 얘기 다시 계속 이어나갈 텐데요. 지금 리듬 타는 제이지님께서 93,000원의 비중 46%를 들고 계시다라고 얘기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매수한 이유로는 방송 추천이라고 얘기 주셨는데요. 어느 방송 추천인지까지는 이렇게 자세히 적어주지 않으셔서 방송 추천 이렇게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약 10% 손실 중이라고 하시는데 응급 처방 내려주시죠. 네, 저는 충분히 이 매수가 근처까지는 올 수 있다. 다만 좀 더 확인을 해봐야 하는 상태다라고 얘기 드릴 텐데요. 다만 많이 아쉬운 부분은 코난 테크놀로지 굉장히 좋은 회사고 충분히 인공지능에 기업하면 그중에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지만 비중이 너무 크시다. 한 종목에 46% 정도로 비중을 갖고 계시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할 그런 투자 방법이다라고 얘기 먼저 드리겠고요. 지금 매수가와 크게 벌어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실 수 있는 점, 비중이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인공지능이 전체적인 테마로서 자리 잡기에는 아직 이르다. 하지만 희망은 보인다. 제가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얘기 드리고 있는데요. 아무리 그런 상태라도 이 정도는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얘기 먼저 드리겠고요. 아직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또한 이런 부분들 지지해주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다만 제가 여기서 계속 당부드리는 얘기는 한 종목에 너무 큰 비중을 실지 마시라. 그리고 매수가 이상으로 올라오면 최소한 절반 그 이상을 줄여주시고 남은 비중은 계속 끌고 가시되 그 남은 이미 매도한 비중 가지고는 다른 종목에 조금 더 분산해서 투자하시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분산하는 투자 아예 섹터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전기차 중에서도 자동차 부품 관련된 그리고 조선 이런 부분에도 조금 분산해서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한다면 음식료 이런 부분까지도 얘기 드릴 수 있겠네요. 꼭 한 종목에 너무 몰빵 투자하는 건 좀 줄여주시고 좀 지양해 주시라라는 당부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는 일동제약이 들어와 있습니다. 일동제약 해란초님께서 24,000원 매수가에 30% 비중이라고 이 신약 개발 이슈로 들어오셨다는 사연 남겨주셨는데요. 살펴볼까요? 기업 개요부터 봐야겠죠? 네네, 기업 개요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기업 개요. 일동제약 누가 뭐래도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제약 회사 중에 하나죠. 당뇨병 치료제는 2022년 3분기에 임상 1상을 완료했다. 그리고 일본 제약회사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 조코바 승인 이슈도 있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신약 개발에 지금 나서고 있는 일동제약인데요. 재무도 살펴보겠습니다. 재무 상태도
막 크게 증가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네. 이렇게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하지만 2021년, 2022년에는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차트 보면서 뭐 해란초님의 한번 비중까지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24,000원에 30% 비중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매수하신 이유가 신약 개발이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주실 때 일부러도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달아주시면은 제가 좀 더 분석하고 상담해 드리는데 더 자세하게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조금 이런 부분은 좀 네, 구체적이게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약 개발 정말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제약회사가 있고 신약 개발에 뛰어든 회사가 많지만 정말 신약 개발로 인해서 식약처에 신약으로 승인받은 약들은 기십 개에 불과합니다. 그 많은 회사들이 달려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신약 개발이라는 내용, 지금 1상, 2상, 3상, 3상 끝에 가서도 이렇게 어그러지는 것들이 신약 개발, 그만큼 어렵다라는 얘기 전해드리고요. 이래서 신약 개발 이런 내용 가지고 아니면 뉴스의 내용, 떠도는 이런 내용 가지고 30%의 비중으로 매수를 하셨다. 저는 이런 부분들은 매수가 근처에서 바로 정리를 하고 나오시는 게 더 낫다라고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 16% 정도 손실이신데요. 제약바이오 지금은 주목을 못 받고 있습니다. 뭐 제가 얘기 드렸던 하나에 52주 신고가에 들어갔었던 3,000당 제약도 무너졌다가 잠깐 회복하고 이렇게 내용 보이고 있지만 아직 제약바이오가 제대로 된 주목받는 주도주 테마로 아직은 자리 잡지 못했는데요. 그렇게 자리 잡게 되면 일동제약 역시 테마, 섹터로 엮여서 매수가 근처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국빈 방문 중인, 미국에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이런 같이 참여한 기업들이 경제사절단으로 참여한 기업들이 바이오 관련해서 어떤 협약을 맺는다든지 아니면 이런 내용들이 뉴스로 나올 때 조금 이슈 받아서 상승 모습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이럴 때 저는 비중 30% 비중 전부를 털고 나오시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왜? 매수 이유가 그런 확신에 찬 그런 매수 이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얘기 드리는 바 매수 매도는 확인과 확인을 거듭한 그런 확신에 차서 매수를 하셔야 만약에 내가 좀 물리더라도 아니면 상승하더라도 어느 시점에 내가 매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어느 시점에 내가 물렸을 때는 좀 더 추가 매수를 하고 아니면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러한 확실한 전략이 생깁니다. 그런 확신이 없이 단순히 신약 개발 이렇게 모호한 이유로는 매수를 30%까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한 5% 아니면 3% 이렇게 한번 던져보는 식으로 앞에 선발대를 보내는 식으로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으나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는 점 좀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 드리자면 제약 바이오 테마가 상승을 보여서 매수가 근처에 왔을 때 30% 전량 한번 매도하신 다음에 내 투자 마인드, 투자 습관, 투자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라는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종목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 종목으로 다이나믹 디자인이 준비돼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조금은 이 체결 소식에 집중하신 것 같습니다. 네네. 인도네시아 양해각서 체결과 또 니켈 원강 협의각서 체결 이런 이슈들에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네네네. 김상표님의 종목도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이나믹 디자인 기업 개요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타이어 금형 타이어 제조 설비 사업 부분을 주요 사업으로 이렇게 영위하는 그런 회사이고요. MC님께서 얘기해 주셨다시피 인도네시아 현지 술라웨시주에 두 곳의 관권을 보유하고 있는 이런 회사의 지분 취득,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현지 실사를 완료했다. 이런 내용들 때문에 최근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재무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재무. 2022년까지는 적자를 계속 지속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해외 광산 관련한 뉴스가 나왔다. 이러면 한 번 더, 두 번 더, 세 번 더 의심하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그 광산에서
얼마만큼 수익이 나올 수 있는지, 예상 수익치는 얼마인지 이런 내용까지 꼭 확인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다이나믹 디자인 이 회사의 재무 상태가 흑자 상태고 계속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이런 뉴스 내용에도 만약에 뉴스 사실인가 여부를 떠나서 조금 더 덜 다칠 수 있으나 이런 재무 상태를 확인해 보셨을 때는 위험하다. 아, 내가 정말 투자를 해도 되나? 이런 확인을 거듭하는 그런 내용들이 더 필요하다는 점 얘기 드리겠고요. 차트 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김상표님께서 9,000원에 50% 비중 그리고 매수하신 이유로는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의 2차 전지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지금 매수가와 그렇게 거리가 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내용에 오늘 상한가에 진입한 이런 종목입니다. 충분히 이런 부분에서 큰 수익을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길게 한번 볼 텐데요. 매수가가 9,000원, 지금 이 부분 그리고 이렇게 하락했다가 지금 오늘 상한가로 반등한 모습, 변동성이 참 큰데요. 이런 부분에 50% 정도의 비중을 싣고 계시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계속 강조드리지만 전문 투자자가 아니라면 이런 투자 방식은 버려야 한다라고 감히 얘기 드리겠습니다. 왜냐, 전문 투자가들은 이렇게 50%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운용하시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정말 분산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이렇게 50% 비중 한 종목에 몰빵 투자, 물론 이런 걸로 큰 수익 얻으면 더 내 수익을 극대화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번에 SG 증권발 문제도 보시면 확인하셨듯이 한 종목에 몰빵 그리고 거기에 신용까지 더해서 더 추가 매매,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런 투자는 10번 중에 7, 8번을 투자에 성공하더라도 이 한두 번 때문에 전부 다 말아먹을 수 있는 이런 투자 방식입니다. 이런 투자를 일반 투자자분들은 꼭 삼가해 주시고 좀 더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 진행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다이나믹 디자인 매수가 근처까지는 충분히 더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계속 얘기 드리지만 50% 비중을 한 종목에 실른다. 그리고 이렇게 변동성이 큰 종목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매수가 이상 올라왔을 때 비중 조절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 모두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보유하고 계신 종목의 전망이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통해서 이 기자 톡센터에 사연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이 전문가님과 함께 투자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많은데 입장 방법에 다소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자세히 안내드리면요.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QR코드 또는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QR코드는 앞에 하단에, 오른쪽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실행하셔서요. 이 QR코드 스캔에 뜨는 링크 클릭해서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입장하실 때 참여코드 1123 입력해 주시면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고요. 또는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참여 방법은요. 받는 번호 샵 0082로 이 기자 세 글자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거 입력하시지 마시고요. 받는 번호 샵 0082에 이 기자 딱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 화면으로 자세히 만나보시죠.
네, 시장을 이기는 투자 마지막 코너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김광진 전문가님의 차트 분석법을 함께 공부해보는 필승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필승 종목이 준비돼 있을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필승 종목. 어제에 이어 오늘의 필승 종목 한미 반도체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필승 종목도 한미 반도체가 준비돼 있는데요. 어제보다 또 자세한 안내해 주실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집중 부탁드리고요. 그 전에 리뷰까지 탄탄하게 준비돼 있습니다. 전문가님 얼른 만나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필승! 네, 오늘 필승 종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필승 종목 어제와 같은 한미 반도체입니다. 왜 어제와 같은 필승 종목을 가지고 왔느냐? 이 설명을 제가 종목 리뷰를 통해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미 반도체 외에 오늘 자율익절 얘기 나간 HPSP입니다. 3일 만에 5% 수익, 5%가 작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5% 자율익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5% 수익의 자율익절 이렇게 안내 드렸지만 제가 오늘 필승 종목 가지고 온 한미 반도체 그리고 HPSP 자율익절 나가도 계속 들고 계시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오늘 한미 반도체 그리고 HPSP 종목 리뷰도 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제가 좋게 보고 있고 앞으로 반도체 이제 정말 악재 나올 것 다 나왔고 외교적인 문제 외에는 이미 악재가 더 이상 나올 것들이 별로 없다. 거의 없다. 갑자기 반도체 공장에 불이 난다. 불이 나면 차라리 장비가 더 필요해지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뭐가 됐든 지금 반도체는 긴 불황의 터널의 끝에 이미 다 와 있다라는 얘기 드리겠고요. 네, 일봉 보시면 지금 현재 조정을 보이고 확실하게 턴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렇게 추세선을 이렇게 그려볼 텐데요. 추세선이 조금 하지만 추세선을 훼손하지 않고 계속 따라서 올라가는 이런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내용 봤을 때 단기적으로 시장이 하락할 때는 제가 어떻게 매도해야 하는지 이런 방법도 알려드렸죠. 이렇게 큰 거래량을 보인 이 날점을 기준으로 해서 며칠, 물론 HTS상에서는 쭉 그어보면 며칠인지 이미 다 자동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며칠 선을 기준으로 이런 이평선 매매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점 설명드렸는데요. 오늘 이렇게 상승 보였음에도 제가 계속 왜 HPSP 강조하느냐. 오늘 매도 자율익절 이렇게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길게 봐야 된다. 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한미반도체 오늘 당일날 한미반도체 이렇게 큰 하락 보였을 때 제가 매수 사인 드렸고요. 매수 사인에 그대로 저점에서 잡아서 이렇게 오늘 상승해서 오늘 당일 5% 이상 수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5% 이상에서 얘기 드렸고요. 왜 이렇게 확실하게 잡을 수 있었냐 하는 방법도 역시 분봉상의 라곤 기법을 적용해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일봉, 분봉, 주봉까지도 다 보시고 이런 내용들이 왜 어떻게 적용되느냐 하는 내용 한번 라곤 기법 계속 활용해서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미반도체 얘기 드릴 때 어제도 한미반도체는 현재 역사상 신고가 부근에 있다. 역사상 신고가 영역으로 넘어가면 그 이후에는 매물대가 존재하지 않는다. 매물대가 존재하지 않을 때 역사상 신고가 영역에 있을 때는 언제 매도를 해야 되나 매도 타점 잡는 법까지 계속해서 제가 알려드리고 있죠.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당일날 하루 만에 5% 달성해서 자율익절 사인 드렸지만 계속 끌고 갈 그런 종목이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매수 타점 잡는 법, 라곤 기법 꼭 활용해 보시라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일봉상에도 봐도 이렇게 라곤 기법에
알파 구간을 지나서 이렇게 횡보하는 브라보 구간, 그리고 이후에 올라온 찰리 구간 바로 델타 구간까지 넘어서는 이런 모습 보이다가 조정. 그런데 역시 거래량이 터진 이 기준점으로 잡아보고 날짜 계산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음봉을 보이면서 하락했을 때도 우리는 매수를 들어간다. 왜? 매수에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길게 하락한 모습 보이면 당연히 무섭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매수 사인 드리고 바로 매수 들어가느냐, 그리고 저점에서 어떻게 잡느냐, 이 부분은 역시 확인을 거듭한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 기자 가족분들도 이렇게 하나하나 확인해서 생긴 확신으로 매수하시고 매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오늘 자율익절 사인 나갔으나 제가 다시 필승 종목으로 가지고 온 이유 이제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율익절 얘기 드리면 정말 물론 자율익절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이건 개인의 판단에 따릅니다. 하지만 자율익절 사인이 나갔다고 해서 모두 팔아버리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미반도체 그 정도 보고 있지 않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기 위해서 오늘 다시 한번 한미반도체 필승 종목으로 가지고 나온 것이고요. 제가 계속 강조해서 얘기 드리지만 지금 이 부분을 넘어서면 역사적 신고가 영역입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 반도체 장비에서 누가 뭐래도 대표적인 종목이죠. 이익 이렇게 보시면 이미 다 아시겠지만 제가 반도체 분야는 전공정, 후공정 나뉜다. 그런데 어디에 주목하라고 더 주목해야 한다라고 얘기 드리나요? 후공정. 앞으로 우리나라는 후공정 그리고 패키징 이쪽에 더 주목해서 투자를 늘려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파운드리 부분에 절대 강자인 TSMC가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더 가져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공정, 패키징 사업에 좀 더 집중 투자 그리고 더 많은 투자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제가 후공정 전문 업체, 후공정 전문 장비 업체인 한미반도체 이렇게까지 강조드리는 겁니다. HPSP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노란톡방을 통해서도 한미반도체 위치가 역사상 신고가 부근에 있기 때문에 조금 불안하시다. 그러면 HPSP로 선택을 하셔도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 드리는데요. 제가 이렇게 두 종목 계속 얘기 드리는 거, 펜트론도 계속 얘기 드리는 거 길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랐고요. 이익은 어제도 살펴보셨으니까 우상향하고 있구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익 역시 우상향하고 있구나. 이런 내용 확인해 보시고요. 이 내용 어제 얘기 다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 중에서도 특히나 저는 1번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지난 미국 시장에서 급등한 마이크로소프트 어떤 내용 가지고 있다고 설명드렸었나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 분기 내에 챗 GPT, 오픈 AI에 수십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를 집행할 것이다. 여태까지 지금까지 100억 달러 정도의 투자를 했는데 이번 분기 내에 수십 달러의 투자가 진행된다. 그럼 당연히 인력 충원도 늘고 다 늘어나겠지만 인공지능 반도체, 인공지능 서버 수요 당연히 늘어나죠.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AI에 대해서 얘기한 이 내용도 꼭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 강조드리기 위해서 얘기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차트 앞서서 설명했으니까 더 이상 추가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잡아서 자율익출을 했지만 우리는 신고가 이상을 바라보고 있다.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이 없지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확신에 찬 매수, 확신에 찬 매도. 확신은 어떻게 갖는다? 직접적으로 확인을 하자. 확인해서
꼭 매수 매도 하시고 이기는 투자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한미 반도체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필승 종목으로 준비해 주셨는데요. 그만큼 전문가님께서 이 필승 종목들을 5% 달성 시 자율 익절로 안내해 드리고 있지만 이 한미 반도체 총에서 더 큰 수익률 저희 이기자 가족분들에게 안겨드리려고 연구하시고 계십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더 깊은 이야기 이어가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고요. 참여 방법 한 번 더 안내 드리겠습니다.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실행하셔서요. QR코드 스캔한 후에 뜨는 링크 클릭해 들어오셔도 되고요. 들어오신 후에 참여 코드 1123 눌러주시면 저희 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참여 코드 1123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어서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로 이기자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크게 늘고 있으니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노란톡방은 24시간 열려있는 거 아시죠?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